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채소 중에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채소 중에서 1등이 1등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원오브 데모로 취급받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배추가 어떻게 보면 귀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는 보면은 우리나라의 배추 뉴스가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토마토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네덜란드의 무슨 스마트팜, 뭐 미국의 스마트팜 나오면 다 토마토 뭐 따고 키우고 하는 쪽에 가 있어가지고 아니 쟤네들은 토마토로 뭐 글쎄 그렇게 많이 먹나 싶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먹는 모양이군요. 네. 보면은 양적으로 보시더라도 그 양파보다 더 많이 생산됩니다. 이야.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이고 토마토의 원산지는 페루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신대륙 출신이에요? 네, 신대륙에서 왔죠. 고추하고 그다음 이런 거 전부 다가 고추, 감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신대륙에서 옥수수. 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농업시간 돌아왔습니다. 역시 남재학 소장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농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야, 뭐 중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 많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남 소장님께서 언뜻 언급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도마도. 전 어릴 때 도마도 이게 연식이 나오십니다. 네, 뭐 도마도 네. 토메이도 도마도에 대해서 이제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졸라봤습니다. 예, 토마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해오셨군요. 그거는. 그래서 토마토 얘기만 하면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토마토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토마토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영국의 신기한. 이거 오늘도 또 이거 길어질 것 같은 또 이 토마토를 또 이 빙자해서 또 영국까지 넘어가는 네. 남소영님의 또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마토. 아니 뭐 저는 토마토 좋아하는데 남소영님 토마토 좋아하세요? 저 토마토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토마토 요리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전 어릴 때 토마토 요리는 주로 이제 여름철에 네.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먹는데 비교적 가격이 싸고 양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께서 토마토를 막 정말 이만큼을 어디서 이제 관 단위로 네. 예, 사오시면 저희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셔서 저걸 어떻게 다 먹냐 그러면 이제 갖고 와 그래서 다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팍팍 쳐가지고 그러면 네. 저는 토마토는 먹는 흉내만 내고 그 밑에 남은 국물 네네. 달달한 설탕이 달로가 있는 그거 먹는 재미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네. 토마토는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채소입니다. 채소고요. 구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과일은 나무에 달리는 게 과일이고 나무에 달리는 게 과일이고 네, 이게 채소는 이제 풀 1년생 풀에 달리는 게 이제 채소로 보시면 그러면 돼요. 수박도 채소? 수박도 채소죠. 수박도 채소로 봐야 되는 거? 네. 참외? 이런 것도 참외도 다? 채소. 그래서 전부 다 그걸 별도로 채소 중에서도 과채류라 해가지고 과채류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토마토 채소입니다. 채소고 채소처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가지처럼 있잖아요. 예. 아니 가끔 이제 과일 가게 가서 보면 저놈들은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막 싶은 생각이 종종 들어요 보면은. 네네. 그래서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채소 중에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채소 중에서 1등이 1등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원오브 데모로 취급받고 있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는 배추가 어떻게 보면 귀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배추가 좀 배추에 대해서 막 농림부 장관님 막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 시금치가 가격 좀 오르내려 하더라도 영향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렇진 않죠. 뭐 그냥 김밥집에서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죠. 네네. 근데 이제 배추가 만약에 가격 오르내려가면은 뉴스에 나오죠. 정치적인 문제로 되죠. 배추는 금추가 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배추가 항상 뉴스의 중심이었고 네네. 최근에는 대파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예. 근데 세계적으로는 보면은 그런 우리나라의 배추 뉴스가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토마토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네. 제가 보면 네덜란드의 무슨 스마트팜, 뭐 미국의 스마트팜 나오면 다 토마토 뭐 따고 키우고 하는 쪽에 가 있어가지고 아니 쟤네들은 토마토로 뭐 글쎄 그렇게 많이 먹나 싶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먹는 모양이군요. 네. 보면은 양적으로 보시더라도 그 양파보다 더 많이 생산됩니다. 이야.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러니까 랭킹으로 따지기면 토마토, 양파, 오이, 양배추, 가지, 버섯 이런 식으로 가죠. 뭐 미국 사람들 먹어대는 케찹 양만 생각해봐도 네. 예, 뭐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만 좀 놀랐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토마토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작물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토마토는 원래부터 사람들이 많이 먹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보면? 최근에 먹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최근이 어딘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건 아니었고 토마토의 원산지는 페루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신대륙 출신이에요? 네, 신대륙에서 왔죠. 고추, 페루,
고추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전부 다가 고추, 감자, 네. 뭐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신들어서 옥수수.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안데스가 현대 문명을 지탱한 하나의 그렇네요. 네, 이게 그 기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어떤간에 예, 이것도 페루 출신이군요. 보면. 네, 맞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이 이제 이걸 토마틀이라고 불렀다. 토마틀. 그래서 유럽 오면서 이게 토마토가 됐다. 토마토가 되고 한국에 들어오면 도마도가 되고. 예. 예. 16세기에 그러니까 유럽에는 처음으로 스페인에 의해 가지고 소개됐었고,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토마토가 요리에 사용되기 시작했었고. 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거에 진심인 모양이군요.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 피자라든가 뭐에 토마토 안 올라가면 그렇죠. 어색하죠. 예. 근데 이제 토마토라는 게 영국에서는 한 18세기까지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독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그게 이제 또 다음에 나오는 예. 토마토 사건하고 연결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미국에서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식용으로 처음 사용됐고, 네. 20세기 초까지는 토마토가 별로 인기 있는 작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케찹 만들었나요? 그리고 그 다음 1930년쯤 돼서 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토마토 생산량이 최근에 와서 급격히 늘어났었죠. 얼마나 늘어났나요? 1960년대 한 2,700만 톤. 전 세계적으로 2,700만 톤. 근데 2021년 2년 1억 8천만 톤, 1억 9천만 톤. 그 2억 톤 가까이 생산되니까 예. 한 6배 증가했죠. 계속 들으면서도 잘 지금 납득이 잘 안 돼요. 아니 뭐 토마토 얼마나 먹길래 그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만 외국 음식에서는 거의 모든 요리에 토마토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요리할 때 네. 고춧가루 넣는 정도의 수준으로 토마토가 들어간다고. 하긴 뭐 토마토를 넣어서 이렇게 뭘 해보면 감칠맛은 확 올라가는 예, 그런 느낌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토마토로 주저를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 토마토 식중독 사고 비슷한 거 맞아요. 뭐 구토해요. 뭐 방울토마토 먹고 네, 이제 초등학교 이런 데서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3월 초에 있었던 뉴스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 하는 뉴스가 쭉 나왔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식물마다 방어 기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자꾸 뜯어먹거나 하면은 쓴맛을 낸다든지. 근데 씨앗이 익었을 때는 동물이 새가 먹기를 바라야 되고 먹어줘야 되고. 그래야 퍼지니까. 네, 퍼지고. 근데 익기 전에는 동물이 뜯어먹으면은 이게 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방어하기 위한 걸 만들어내는데 식물이 되게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자 같으면 햇볕에 노출되면은 파래지잖아요.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죠. 그거는 감자에서는 솔레닌이라는 물질이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고, 토마토에서는 그러면 기상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그런 동물로부터 방어하는 기작을 내는 물질을 토마틴이라고 하거든요. 토마틴. 근데 그 물질 자체는 이제 글리코 알칼로이드를 해가지고 당 알칼로이드 계열로 약간 독성이 있죠. 네네.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토마토나 감자에 있는 거는 비슷한 구조인데 이게 토마토에 있으니까 토마틴이고 감자에 있는 건 솔라닌이라고 부르는데 그 뭔가 이 방어 기제로 나오는 물질이 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슈가 됐냐면 이것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토마토를 안 먹고 있잖아요.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토마토가 이게 숙성 전에는 이런 성분이 약간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들어 있는데 이게 익으면서 다 사라지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이 농식품부 발표에서는 특정 품종, 그러니까 HS2160이라는 특정 품종에서 이것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난 겨울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1월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한 3도씨 정도 낮았다 그러더라고요. 평균 기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토마토가 저온 상태에 노출되다 보니까 토마토가 방어기작이 작동해가지고 난 아직 나갈 때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토마틴이 거죠. 갑자기 많이 생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품종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특정 품종에서만 특정 품종 하나가 문제가 됐었죠. 이거는 1%도 채 안 되고 이 품종은 이미 다 시장에 철수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 있는 토마토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런 품종이 안 심어질 거니까 그렇겠죠.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냥 에피소드 뭐 형태쯤 되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나요? 뭐? 다른 나라는 좀 전혀 다른 문제로 이제 좀 전혀 다른 문제? 앞에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 저온 현상 때문에. 그렇죠. 영국에서도 피자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토마토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카레 먹고 피자 먹고 뭐 스파게티 먹고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영국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안 셰프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영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해요. 맞아요. 그 영국 토마토 가격이 갑자기 한 4배 정도 올라 버리다 보니까 토마토 가격이? 네. 이 슈퍼마켓 그림들인데 SNS에 영국 슈퍼마켓에서 이 최고 선진국이잖아요. 갑자기 토마토가 사라진 사진들이 쭉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왜 없어졌나요? 저희 뭐 브렉시트 때문에 뭐 토마토 수입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대체 왜 갑자기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토마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거의 전반적으로 그럼 유럽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왔나 한번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에서는 토마토를 수출을 했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수출. 다른 나라에 수출했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든가 이게 스페인 같은 데서는 대국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토마토를 재배했었죠. 그게 한 2016, 17년까지는 예. 수출량이 많았습니다. 유럽에서요. 네네. 근데 2017년 이후부터는 수입량이 더 많아서 그랬죠. 왜 그런가요?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예. 스페인에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스페인에서? 네, 스페인이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입량이 이제 수출량보다 스페인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궁금해집니다. 그것도 한번 또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스페인에서 토마토가 많이 이제 줄어들면서 유럽이 전반적으로 수입을 EU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토마토가 유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를 살펴보면은 영국도 왜 그래 됐나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토마토 가격이 2022년도에는 올랐을 거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 올랐겠죠.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5년 평균 가격이 이 녹색인데 2022년 가격이 빨간색 요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한 170유로 정도 하던 것들이 2배. 거의 300유로. 그래서 1월 달에 올라버렸죠. 1, 2월. 이 정도 올랐는데 2023년에는 이게 2월에는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갑자기 463유로까지 이게 유럽 평균입니다. EU 평균이죠. 그러다 보니까 23년 올해 2월 달에는 작년보다도 더 올랐다는 거죠. 5년 평균에 비하면 거의 3배 정도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2-3배 정도 올라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네. 영국이 당연히 그러면은 유럽의 걸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 영국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터키가 있거든요. 네, 터키. 터키도 보면 지진이 크게 났었잖아요. 맞아요. 터키에서도 토마토 수출을 4월 14일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정부가요. 대개 이제 수출 금지를 내릴 때는 자국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그렇죠. 자국이 우선이니까 자국 내 이제 수출량을 제한해서 일단 자국민한테 먼저 보급하려고 그러는 그렇게 가격을 안 시키려고 그러면 수출을 금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도 또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토마토가 줄어들었고 터키 토마토가 들어가는 데가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루마니아 등이거든요. 이들 나라 가까운 지역으로. 이들 나라에는 약간의 가격 상승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마토 문제가 인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도도 보면은 인도도 토마토를 먹나? 많이 먹습니다. 우리 김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먹는데 항상 인도 뉴스에 보면은 채소 이게 인플레이션 나오면은 곡물 뉴스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글로벌 뉴스에서 등장한 곡물은 어느 나라든 간에 다 유지를 하잖아요. 기본은 이제 하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개 사람들의 식량 위기를 실제로 촉발하는 거는 곡물 가격의 불안보다는 이거는 일부분이고 사실 이런 채소 가격 불안에서 더 크게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다, 급등량이 심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쌀이나 뭐 보리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각종 뭐 채소류, 과채류 이런 것들이죠. 뭐 상추 가격이 갑자기 뭐 5배로 뛰었다, 뭐 이게 쌀이나 이게 이런 게 곡물이 공급 부족했을 때 이럴 때는 정말로 큰 위험인 거고. 그 다음에 대개 징조는 보면은 이게 곡물 가격이 오르면 채소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이게 식량 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 식량 위기라는 거 우리나라 분들 항상 곡물이 부족해서 굽지 않냐, 굽는 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식량 위기는 안보로 보지 않는 거죠.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버리고 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식단 자체가 달라지고 먹는 양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낮은 소득계층부터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식량 안보라는 게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관 토마토 가격이 2022년, 23년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우리나라에 토마토가 사라졌는데 2020년도에? 54일간의 장마가 있었던 해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비가 끝도 없이 왔어요. 끝도 없이. 여름 내도록 54일 하루도 안 빠지고 왔었죠.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해서 기억을 해요. 좀 그만 좀 와라. 막 딱 반나절 안 올 때 이사를 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당연히 여름에 배추 파동으로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기록됐었고 외국에서는 다들 토마토 파동으로 뉴스에서 기록됐겠죠. 이제 다르죠, 그죠?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 유일하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가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햄버거 있잖아요. 그 햄버거에서 토마토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햄버거에서 토마토가 빠져버렸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뉴스가 됐어요. 딸내미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저희 딸이 저 토마토를 싫어해서 항상 주문할 때 토마토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7, 8월부터 해가지고 한 11월까지인가 해서 토마토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몰랐었어요. 네, 사라졌었고요.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기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2020년도에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케냐에 토마토 대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빼고 나면 토마토가 매우 중요한 이 요소군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배추 파동처럼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 파동이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게
맨날 과일이냐 이제 채소냐 시험 문제 등장하는 정도 네. 존재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양파거든요. 양파가 이제 많은 나라에서 거의 주식 작물처럼 그렇죠. 쌀을 문화권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양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양파는 되게 특이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선물 시장이 되게 발달해서 뭐든지 다 선물 시장에 가서 거래를 하는데 양파는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금지시켜 놔서 법으로. 예, 그런 면도 있고.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또 이렇게 해서 또 토마토에서 또 영국의 식량 안보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영국의 토마토 얘기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네네. 그래서 영국에서 그 슈퍼에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슈퍼에서 구매량을 막 제한하고 1인당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신문에서 이렇게 하기를 토마토의 부족은 미래에 올 충격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 아니 뭐 영국이 사실 근데 뭐 수시로 식량 다 수입하는 나라 아닌가요? 보면 영국은?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영국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조 박사님?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옛날부터 맨날 보면은 뭐 전쟁할 때마다 식량 공급이 끊겨서 뭐 잠수함 때문에 뭐 침몰해서 그러면은 막 항상 그 처칠도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다 갈아엎어서 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압도적으로 수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한번 이게 보시면은 영국에 소비되는 식품의 46%를 수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급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가지고 한번 나중에 보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54% 정도, 과일은 16% 정도만 영국에서 작업을 한다고 한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되는 식품의 46%를 수입한다는 얘기는 뉴스 기사에 나온 걸 썼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왜 이렇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급률이라는 게 보면은 곡물은 1년 동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곡물은 계절에 상관이 없거든요. 1년으로 해서 전체로 그냥 평균 내서 얼마를 수입하고 우리가 재배하는지 내면 되는데. 그렇죠. 곡물은 그러니까 얼마 생산됐냐만 중요하죠. 그거만 중요한데 채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관이 안 되는 작물이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 다른 거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고. 먹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12월에서 3월까지 토마토가 95%가 수입되고 양상추의 90%가 수입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절대적으로 수입해서. 그렇죠. 영국에서 재배하는 거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뭐 스페인에서 양상추 재배 수입하는 게 영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가격도 쌀 뿐만 아니고 탄소 배출량도 훨씬 작다. 그러면은 수입하는 게 낫다. 수입하는 게 당연하죠.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영국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 스페인 따뜻한 나라잖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뭐 겨울철에 양상추, 뭐 양배추, 뭐 이런 거 이제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겨울철에는. 영국에서 자급률 높이고 싶으면 자기 나라에 온실을 많이 지으면 되겠죠. 채소 자급률 높이고 싶으면은 뭐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토마토 수입 왜 이렇게 됐냐 보면은 스페인에 한파가 있었거든요. 스페인 추울까요? 주로 스페인하고 모로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주로 수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페인하고 모로코에서 한파가 있었다 보니까 그다음 모로코는 홍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뚝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유가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그럼 뭐 우리나라도 겪었던 문제죠.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대개는 천연가스 같은 거는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모양, 미리 계약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이 비싼 천연가스를 서서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아예 딴 데 파는 게 천연가스 옵션 이거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돈을 더 버는 겁니다. 뭐 선박이랑 비슷하군요. 내가 선박 빌려가지고 물건 나르는 것보다 또 배 빌려주는 게 돈을 더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다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근데 실제로 뭐 3월에 유럽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었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또 네덜란드에서 도버 해협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물류. 물류 트럭이 건너가는 모양인데. 트럭 채로 실어가지고 하죠. 근데 이게 보면은 뭐 너무 많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물류 적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럽 기사들이 영국으로 가려고 그러진 않아요. 영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예 거부를 했겠군요. 한번 사나흘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서는 샐러드 부족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겠지만은 식량 안보라는 뭐 매우 심각한 글로벌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뭐 심각하긴 했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조금 오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보면.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분들 생각에서는 뭐 토마토만 안 먹으면 되지. 그렇죠. 채소만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김치가 이렇게 빠진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예. 그게 배추 좀 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그 배추에 대해서 저도 참 할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김치라는 거는 그때 계절마다 제일 많이 생산돼서 남아 처치곤란한 거를 잠깐 소금 쳐가지고 뭐 보면은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장 때만 이제 배추를 썼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제 김치 그러면 포기배추, 포기김치 딱 이렇게 그냥 너무 획일화된 게 뭐 우리가 오히려 더 배추 가격에 목을 매는 요인이 아닌가 요즘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를 너무 먹는 문화가 김치를 네. 너무 먹는 문화가 단일하게 먹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시기도 되게 제한적이고. 시기도 제한적이고. 예. 이게 근데 기후가 약간만 나빠지면은 항상 이런 파동 문제가 나고 있고 네네. 수입하기도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중국으로 수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죠. 네,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영국의 어떤 그 토마토 파동이라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동 영향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물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은 뭐 토마토 농사 자체도 문제지만 네. 농업이라는 그리고 식량이라는 걸 둘러싼 전체적인 체계가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영국에 대해서 네. 영국은 그럼 아까 전에 뭐 식량이 좀 위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전 세계 옥수수의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품 공급망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콩 같은 경우가 뭐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네, 그렇죠. 그 영국의 그 공급망이 보면은 아까 토마토 말씀드렸듯이 몇 개 나라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영국은 그래도 EU라는 큰 옆에 붙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큰 공급망이 하나지 않습니까? EU는 굉장히 여러 나라로 구성돼요. 영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옥수수 같으면 4개국에서 거의 뭐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두 같으면 3개국에서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 국가의 공급망이 의존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 이게 이제 그 토마토에서 다 나타난 현상이었고, 그럼 이것들이 곡물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장래적으로 보면은 화석 연료가 점점 빠지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그럼 천연가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료 가격하고 비료는 질소비는 천연가스에서 주로 생산하는 비료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설 원해의 생산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이라는 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농업 식품 산업이 26% 정도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급망 관리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후방 산업까지 다 전부 다 합쳐가지고 농업 생산 자체만으로는 한 10몇 %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닌 공급망에 있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농민들은 그럼 당연히 비난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채소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어디를 비난? 일단 정부를 탓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통업자들을 탓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첫 번째는 정부를 하잖아요. 영국은 보니까 그렇지 않고 항상 슈퍼마켓을 업자를 탓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이거 언제 한번 저도 할 이야기 많아요. 네, 외국에서는 이 슈퍼마켓들이 공급망 관리를 하고 이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슈퍼마켓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생산자를 등한시해가지고 해외에서 편하게 생산하는. 그렇죠. 그래서 현지의 농부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해외에 뭐 조달하는 데 의존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영국의 토마토 위기가 생겼다. 이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이제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농민들의 쪽에서 이제 토마토 사태를 바라보는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토마토 위기가 어떻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식량과 관련되는 우리 안전성, 공급망 여기에 대한 위기로 이제 어떤 전조쯤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그런 있었군요. 식의 비난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 정부를 비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정부를 비난합니다. 정부를 비난하는데 또 정부는 신기하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또 뭔가 또 대책을 또 내놔요. 그러면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 거 봐. 너희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또 가는 또 좀 독특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독특한 거죠. 근데 유통이란 문제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농업 저도 항상 느껴요. 아니 수익을 고수익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그렇게 고수익 올리면 그게 벌써 산업화 됐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산업화가 안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윤율이 이렇게 생각보다 박한 분야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종종 들어요. 언제 한번 밭대기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국의 식량안보에 대해서 토마토가 얽혀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문제를 잠시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식량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자. 일단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국 정부 정책을 딱 살펴보면서 이건 짧게 좀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식량안보라는 건 세 가지 축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국내 생산, 공급망의 다변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편중 문제가.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중국에 대해서 보면서 지하수, 오염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죠. 근데 업계에 있는 농업 분야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하게 생산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국내 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영국 사람들 앞에 슈퍼마켓을 비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아니고.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이 식량 자금률의 문제는 시장의 힘과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영국 정부 자체가 이거 우리가 나서서 막 챙기고 막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가 어떻게 하는 게 원래 자유무역의 원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시장을 약간 다르게 본다. 남의 일 보듯이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신경 쓰는 것들은 아마도 토지의 가용성과 적합성, 이제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력, 비료, 살충제, 종자 등 투입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토양 건강, 뭐 강우량 같은 기후 변화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공급망의 다변화 앞에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공급원이 다양하면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탄력성이 생기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와 식단, 그다음에 영국에서 연중 재배가 어려운 작물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공급망을 다변화하면 또 유리하게 조달할 수 있는. 한편으로 보면 또 되게 넓게 본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면.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큰 약간 선진국의 좀 품위가 느껴진다고 그럽니까? 여유가 좀 느껴진다. 한 발 떨어져가지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어떻게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를 관심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렇죠. 플레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는 당연히 투입되는 인풋되는 양 여러 가지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농기계, 그다음에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발생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게 생태계랑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문제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농업 부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우리가 가공을 먹는 음식 폐기물 같은 거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가축 폐기물 이런 거 전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치를 다 한번 보겠습니다. 곡물은 영국 식량 자급률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체 자급률을 보면은 상업 작물은 한 76%, 전체 자급률은 60%. 상당히 양호한데요? 양호하죠. 양호한데 곡물을 에그리푸드 이거 보면은 노란색, 노란색이 보고 있으면은 국내에 생산되는 푸드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보면은 되게 곡물 위주하거든요. 거의 높을 때는 9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70% 정도. 네, 70에서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몇 가지만 이제 지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국 농업은 농경지의 70%가 농경지가 차지하고 있다고. 에그리컬처럴 랜드라고. 지난번 중국 편 하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26%만 작물 생산지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농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는 초지나 휴경지거나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뭔가 생산하는 데 쓰이는 땅이라는 걸 활용해서 생산하는 쪽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것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뭐 약간 1200만 헥타르 정도가 전적으로 해서 전적으로 1700만 헥타르.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유지를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개별 품목으로 보고 있으면은 자급률이 전반적으로 곡물은 90% 이상. 이게 이 얘기는 느낌이 아주 다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자급률은 곡물은 100% 거의 작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죠. 밀 정도가 90%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밀이라는 거는 100% 작업하기 어려운 게 이게 어떤 빵을 만드는 하려면 특정 밀이 수입돼야 돼요. 그렇죠. 뭐 프랑스다, 뭐 맞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밀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나라든 간에 자국만 가지고 작업하기는 어려운 거고.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축산물은 대체로 작업하고 있고요. 육류도 61kg 공급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죠. 대단한데요. 중국 소비량이 40kg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근데 영국이 옛날서부터 이제 복합 농의 이제 원조쯤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싼 고기들은 수출하고 비싼 고기들은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맞추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채소류에 와가지고 예.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고 감자는 70% 정도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좀 채소류가 항상 영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일조량 부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네요.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있고요.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스마트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네네. 영국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스마트팜에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해지는데 그게 영국에서 이제 어떻게 고민을 찾아가고 있으면서 생기고 있고요. 어류는 순수익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영국은 선진국이라 할 만하죠. 예.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겠다. 네,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여유가 있겠다. 그러니까 토마토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시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식량 안보를 오히려 고민하냐.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싶을 정도도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국가별로 수입량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느냐. 네네. 이렇게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한 480억 파운드, 예. 수출이 214억 파운드니까 한 이거는 뭐 거의 어느 나라나 선진국 대역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일 많이 수입하는 곳은 이제 네덜란드. 유럽에서 독일. 네. 독일에서 농산물을. 네, 그리고 수출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아일랜드 같은 아일랜드, 프랑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이 EU. 그러니까 주로 영국은 EU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예. 그 난 EU 국가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이 한 6대4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좀 이제 비EU 국가들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변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왜 영국의 자금률을 54%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닌데 왜냐면 여기 수출은 빠져 있거든요. 수출은 빠져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54%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 식량 자금률이 거의 100% 육박하는 가까이 나라고 채소 정도가 약간 수입하고 또 수출하고 굉장히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의외인데요.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국은 다 수입해 먹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거. 선진국이 이렇게 큰 소리 치려 그러면은 농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줘야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채소 같은 이런 작물들은 수입하는 게 오히려 선진국의 품위일 수도 있다. 왜냐 그러면은 개도국의 어떤 뭔가를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렇죠. 여지를 좀 준다. 네. 그리고 개도국에서 많은 과일이나 이걸 많이 수입하잖아요. 커피도 많이 수입하고. 커피도 뭐 심지어 꽃도 수입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개도국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는데 다음에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은 선진국들의 기호가 개도국의 식량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좋습니다. 보면 커피를 시민단체에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너무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안보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종 제기되죠. 그래서 뭐 또 공정무역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커피 가지고 그러면 아프리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다음번에 한번 시간 나면 또 다음번에 또 그 문제가 당기는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입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요. 항목들이 있는데 비료 사용량은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자연자원 관리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 있고 그리고 식품 폐기물이 한 36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줄여갈 거냐. 이게 이제 영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이죠. 이게 뭐냐. 앞에 나오는 식량안보 정책을 만들고 뒤에 몇 개 소개한 그래프는 이 보고서 문서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 목표를 정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잖아요. 그 지표를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잘 챙겨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니까. 영국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래서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아니, 그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챙겨야 될 사항들, 그래, 맞아, 저거 챙겨봐야지. 저런 것 좀 신경 써야 돼.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녹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자료 정리가요. 정말 이게 처음 보는 사람도. 그거는 원래 이 유럽 국가들이 장점입니다, 보면. 제가 사실 이거 방송 한번 하려고 예를 들면은 그래프 한번 그리려고 그러면은 영국 자료는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며칠씩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뭘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것들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국을 경영해봤던 그래서 의사결정을 상대방한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뭔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나라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많이 멀죠. 이게 정부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관 영국은 저렇게 아주 품위 있게 식량 안보에 대해서 잘 챙기고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처음 우리 시작이 이제 토마토 이야기였으니까
갑자기 이제 저도 어제 시장에 갔는데 뭐 토마토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은 대저 토마토 짭짜리 네. 뭐 이렇게 요즘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토마토가 좀 많이 재배를 하나요 요즘엔? 우리나라 토마토 많이 재배하긴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 토마토를 우리가 과채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채류. 예를 들면 채소에는 보면은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예. 조미채소류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네. 엽채류는 되게 상추, 배추 이런 걸 의미하고 예. 과채류는 딸기, 오이, 뭐 가지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근채류는 그 당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이제 근채로 얘기하고 조미채류 양파가 이쪽에 포함 되겠네요. 예, 그렇거든요. 고추, 양파 이쪽에 이제 마늘 이런 것들이 조미채소류에 들어가고요. 과일은 이제 별도로 하나 넣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생산액 자체는 과채류가 가장 크죠. 가장 크다. 비율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노지 채소도 있는데 예. 이 노지 채소는 다 포함입니다. 이 보면은 그 과채류가 한 5조 원쯤 되죠. 5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그 조미채소 고추하고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한 예. 4조 원이 조금 넘어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채류가요. 근데 면적 자체는 과채류가 작죠. 그렇죠. 다 시설 재배로 많이 하다 시설 재배라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전체로 과채류가 보면은 170만 톤. 170만 톤. 170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예. 이 토마토는 이 중에서 한 36. 야, 토마토 1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가 37만 톤이다. 네, 과채류 21% 정도가 토마토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재배한다. 많이 재배하고 예. 있죠. 과채류가 많이 재배하고 있고 금액상으로는 사실 이제 딸기가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딸기에만 밀려가지고 오른쪽 그래프로 보면은 좀 이제 재배 생산액으로 보면은 비중이 좀 낮아지는 거죠. 네, 생산액으로 보면은 17%,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토마토가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고. 신기한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과채류 생산액 중에 보면은 토마토가 약 한 8,700억, 8,800억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야, 이 그래프 보니까 정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놀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야,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렇게 딸기에 목을 맸지? 정말 이게 1조 거의 5천억 가까이가 그러니까요. 생산되고 있죠. 이게 예전에 분명히 안 그랬거든요. 딸기는 잠깐 먹는 그런 품종이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요새 생각해보면 한 12월 달부터 딸기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은. 맞습니다. 예, 거의 연중 작물이 됐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토마토가 저렇게 많이 재배되는지 놀랬다라는 거. 저는 오히려 이 그래프를 보면서 토마토가 너무 우리나라 작게 재배되고 작게 재배고 있다. 아,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보면 우리나라 대개는 방울토마토가 대부분 재배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것들이 많다 보니 주로 그 생식용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공용으로는 거의 안 먹게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 그래프 이제 왼쪽에 보면 수박 참외인데 저는 수박이 당연히 생산액으로 봤을 때 압도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참외가 더 많군요. 보면은 참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성주가 참외의 고장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1억 이상 농부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경상북도에서는 야, 이 참외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 토마토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박사님 생각에는 적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 식문화의 특징이니까요. 외국 같았으면 이게 당연히 양도 가장 많고 생산액도 가장 컸을 것 같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딸기의 나라로 이게 좀 이렇게 좀 약간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어쨌든 간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딸기에 아주 그냥 사실 한국 분들이 단 거를 되게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미국산 체리가 맛이 없어졌다. 네. 왜 없어졌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미국산 체리 중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걸 수입해간다. 예, 고품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남아 있는 체리들이 점점 당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러면 식량 안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항상 곡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의미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고 배추도 챙겨야 되고 토마토도 그렇죠. 챙겨야 되고. 어떻게 식단의 다양성이나 영양의 균형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공급망을 맞춰 나가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곡물에서도 항상 우리가 위기가 나타날 때 나타나지만은 이게 채소에서 항상 먼저 나타난다. 기후변화나 아니면 공급망의 문제가 채소에서 가장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곡물로 번져가게 되고요. 다양한 형태의 식량 위기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식량 위기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기라는 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위기하고 이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위기하고의 어떤 범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증상들이 기후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국가 간의 대립이 심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거의 이제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 게 많다는 뜻이었고요.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한 나라의 식량 안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생산, 해외 공급망의 다변화, 그다음에 어떻게 환경을 이렇게 건전하게 만들어 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딸기가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시장이 결정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이라고 먹는 거, 우리의 선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 전반이라든가 기후변화 영향 아니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같은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식량 안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야 그 밥 굶어 안 굶어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전체적인 이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가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쌀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만 쌀을 제일 많이 먹기는 하지만 밀도 그만큼 많이 먹고 네. 또 고기도 그만큼 많이 먹고 또 생선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인 만큼 우리가 챙겨야 될 이것들을 다 골고루 챙기는 게 식량 안보다 이렇게 네. 봐야겠군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하고 있는 게 농업 분야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이런 걸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 잘 해나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관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었고요. 다음에 나오면 영국 자료는 어떻게 만들었기에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 나라의 농업을 정말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기관에서도 모든 자료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았으면 이거 사실 이렇게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손으로 다 쳐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자료를 만든다 그러면 일일이 다시 만든다라는 개념을 하는 데 비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폼을 만들어서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진 데이터만 입력이 되면 항상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변화돼서 그냥 그것만 그대로 뭐 웹상에서 띄우든지 그냥 그걸 PDF로 바꾸면은 뭐 하드카피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참 있고. 저는 뭐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남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관심이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농업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도 농업은 좋아요. 어업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어업 관련 관계자분들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남소장님과 더불어서 이제 식량 안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고 한편으로 보면 되게 겁이 많이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세계화 뭐 앞에 이제 책도 있지만 예 축하드립니다. 또 책을 또 내셨네요. 이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덕을 보고 우리가 큰 걱정 없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가 바뀐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진정한 고민이 이제 시작돼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남 소장님 모셔서 영국의 토마토 그리고 영국의 식량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챙겨봤고요. 다음 시간에 뭐 선진국의 품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자료들을 제시해 준다고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해외 잘 다녀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